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흥부놀부 동산에 놀러온 애샘맘입니다. 요즘 다세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전세 사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 180채 정도 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지들 맙시다. 왜 세상을 피곤하게 만드시는지.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사기칠 사람들은 사기를 칩니다. 맘먹고 사기치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나 싶지만 그래도 집을 얻긴 해야 하니까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위한 단계별 체크사항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전 주택 상태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집 안 보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집 내부 사항만 확인하지 마시고 외부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불법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 그리고 계약 전에 집 내부 사항 어디까지 수리가 될지 집주인 안부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특히 도배장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꼭 계약 전에 협의하시고 계약서에 쓰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파트 월세 계약이었는데 계약 후 입주를 한 다음에 변기 사이즈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대 사이즈하고 안 맞는다고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변기 사이즈를 왜 말을 안 해줬냐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액이 적정 전세가액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세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현 임차인의 전세를 빼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금을 막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한 번에 턱 내어줄 임대인도 많지도 않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세가율보다 높은 전세로 내놓고 현재 세입자한테 전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줄 수 없다라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현재 임차인분이 전세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본인이 대출한 금액도 있고 해서 자기는 1억 5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억 5천 이하로는 절대 계약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다음 전세가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 돈을 빼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니 현재 임차인만 미치는 거죠. 현재 임차인은 다른 곳 가야 하는 기한 맞춰서 빼야 하는데 임차인만 피보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전에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증금 돌려줄 수 없으니 알아서 집을 팔고 판 돈에서 전세금 받고 나가라고 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전세금이 매매 금액이다 보니 집이 빨리 팔리긴 했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항상 확인은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했을 때 을구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전세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계약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연락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LH 전세할 때는 다 필요한 서류이긴 해요. 서류가 많이 필요할수록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LH 전세는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여부도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부터 처리가 되니까 세금 체납 여부도 필수로 확인하긴 해야 해요.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 들고 가시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가계약 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LH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가계약을 하고 나서 LH 전세가 안 될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하는 조건으로요. 실제로 가계약은 안 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약까진 가지 않았죠. 두 번째, 계약 체결 시 꼭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오신다 하면 대리인 신분 확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있는데 웬만하면 직접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임대인분께서 자기는 계약 시 왔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 전세 사기도 있고 하니 임차인분도 보실 겸
계약서 쓰러 와달라고 부탁하니 그래도 흔쾌히 와주셨던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공인중개사 확인도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도 가담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가능한 사이트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협의했던 사항들 꼼꼼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주 전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일 당일에도 등기부 확인은 필수예요. 세 번째,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집이 속해 있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잔금. 잔금 때도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게 이런 경우는 없길 바라겠지만 잔금 며칠 전에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부에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등기 신청 사건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 매물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등기부상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접수가 된 사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입신고 꼭 하시고요.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 아무리 꼼꼼히 체크해도 나중에 전세금을 받고 안 받고는 체크사항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주인이 돌려줘야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찾는 분에 비해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낸다 생각하시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이 기회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래나 저래나 전세대출 이자 갚나 매매대출 이자 갚나 월세 사나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금리가 저렴하고 다세대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저렴해서 실입주금이 1,000, 2,00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룸 월세 사는 것보다 매매가 저렴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축 다세대 매매 문의는 전화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전한 전세 계약과 보증금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분을부동산에 놀러온 에센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 안녕!